안녕. 오늘도 데일리 리포트를 발표하지. 지금은 6월 3일 수요일입니다. 시간은 1시. 오늘은 6월 2일 화요일 일정을 말해 주겠습니다. 아침 9시에 기상해서 일하는 중학교, 화요일 목요일은 중학교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중학교 가면서 하우스 오브 카드 라는 미국 드라마를 시청했습니다. 정치 드라마인데 내가 요즘 푹 빠져 지내는 그 주인공, 남자 주인공 프랜시스 언더우드라는 주인공이 조금은 악랄한 인물처럼 보일 수 있는데 굉장히 스마트하고, 일단 내가 제일 본받고 싶은 부분은 어떤 순간에서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행동으로 먼저 옮기는 사람, 말보다는 행동으로 먼저 옮기는 사람이라 뭔가 그 실천력, 그 다음에 그 원하는 걸 얻고자 하는 그 사람의 지혜, 아무튼 그런 힘 같은 게 나는 상당히 매력적이라서 시즌 1부터 이렇게 드라마 시즌이 긴 드라마를 본 적 처음이야. 하우스 오브 카드를 보면서 갔어. 너무 재밌었어. 비가 왔는데 다행히 일찍 그쳤어. 오늘 하루 종일 비가 온다는 예보가 있었는데 많이 내리지 않아서 참 다행이었음. 자, 그리고 학교 들어가서 뭐 업무하고 뭐 좀 시간이 남아서 독서도 잠깐 하고 이순신 책 보고 낮잠 조금 자고 선생님들하고 수다도 떨고 마지막에 학생들 수업하고 집으로 돌아왔지. 오늘 저녁에는 독서 모임이 있기 때문에 도착하고 샤워하자마자 계속 이순신 시는 이미 준비를 마치온나이다 라는 책을 읽었어. 그리고 5시부터 전화 영어를 하고 저녁 밥으로 그냥 밥이랑 계란이랑 캔 장조림 그냥 한 끼만 딱 먹고 걸어가면서 책을 봤지. 왜냐면 조금 덜 읽었거든. 그리고 난 걸어가면서 책 읽는 거 되게 좋아해. 그냥 뭐 어차피 가야 되는 길인데 걸어가면서 책 보면 금방금방 가는 기분이거든. 그래서 당연히 차 조심하지. 항상 주위를 살피면서 잘 가니까 걱정하지 말고 책을 다행히 독서 모임 직전에 거의 다 봤어. 사실 조금 못 봤는데 한 몇 페이지라서 사실 그리고 독서 모임 얘기를 했지. 오늘 독서 모임에 대해서 오늘 어떤 얘기를 나누는지 조금 얘기를 할 텐데 사실 이순신 김종대라는 헌법재판관이 쓰신 분인데 이분은 이순신을 굉장히 좋아하나 봐. 그래서 이순신을 직접 조사하고 그에 관한 저술을 남긴 책이 이제 이순신 씨는 이미 준비를 마치었나이다라는 책인데 사실 이게 협성 독후감이라는 곳에서 공모전이 있어서 우리가 이 책으로 독서 모임을 했어. 나도 예전에 진짜 예전에 한 800페이지짜리 되는 이순신 책을 읽은 적이 있는데 명랑이라는 영화도 보고 참 대단한 인물인 건 알았지만 이번에 다시 책을 보면서 보통 사람이 아니고 그냥 정말 말 그대로 신 같더라고.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 있지? 그랬는데 이제 안 좋다는 사람도 많았어. 하지만 우리 모임을 통해서 다양한 얘기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뭔가 생산적인 얘기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 내가 말하는 생산적인 얘기란 책에 있는 지식을 뭔가 비평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삶으로 끌어와가지고 삶을 변화시킬 작은 움직임으로 만드는 어떤 작은 에너지 그런 걸로 조금 변환시키는 작업에 성공했다. 그런 의미로 내가 이제 생산적이었다. 그런 작업이 조금 성공했기 때문에 내가 생산적이었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 일단 나는 이 책을 통해서 굉장한 힘을 얻었고 굉장한 뭔가 길잡이를 얻은 기분. 왜냐하면 나는 항상 어려운 길을 가고 싶었거든. 어렵고 힘든 길, 쉬운 길 말고. 이상하게 사람들이 왜 힘든 길을 좋아해요? 이렇게 물으면 나는 오히려 힘든 길이 가는 길은 험난하지만 그 길을 헤쳐나감으로 인해 그 느껴진 성취감? 그런 게 나는 굉장히 좋더라고. 물론 험난한 길이라고 막 무조건 가시밭길만 있는 길은 절대 안 가지. 조금 가시밭길을 헤쳐 가다 보면 넓은 평원, 아름다운 정원이 나오는 그런 정말 예를 들면 산으로 비유하면 좋겠다. 내가
높은 산에 올라가서 정말 아름다운 절경을 아래로 내려다보기 위해서는 높은 산에 올라가야 하잖아. 근데 산에 오르는 게 힘들다고 해서 못 올라가면 그 광경을 절대 볼 수 없지. 근데 나는 그 광경이 너무 보고 싶어. 그래서 스스로 선택해서 산을 오르기로 결심한 거지. 이렇게 비유하니까 딱 맞네. 그래서 나는 상 정상에 올라가 있는 나 자신을 생각하며 열심히 산을 오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누군가는 왜 그렇게 힘들게 산을 올라요? 라고 얘기하면 나는 산 정상에 올라가고 싶어요. 라는 뜻으로 내 꿈을 이루고 싶다. 라고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 미래 태우야, 너는 뭐 지금 얼만큼 올라가 있니? 많이 올라가 있니? 나 요즘 열심히 올라가고 있는데 가끔 지치기도 해. 근데 이순신이라는 사람은 진짜 굉장한 사람이야. 일단 애국심이 굉장히 뛰어나고 의리도 있고 굉장히 민주적이고 그런데 이제 몇몇 분들이 별로였다, 책이 잘 안 읽혔다 이런 말들을 하더라고. 그래서 막 독서 모임 도착하자마자 책이 참 안 읽혀요 이런 얘기 들으니까 나도 모르게 힘이 빠지더라고. 그래서 뭔가 책에 대한 이야기를 바로 꺼내기보다 내가 오늘은 총 나까지 4명이 참석해서 4명이서 얘기를 나눴는데 참석한 사람들한테 내가 오히려 물었어. 우리는 책을 왜 읽는 걸까요? 우리는 왜 변화를 꿈꾸는 걸까요? 어, 이 모임에는 왜 나오세요? 막 이런 질문들을 했어. 그래서 뭐 사람들은 그냥 다양한 생각들, 일단 재밌다라고 한 이유가 있어. 새로운 걸 읽을 때 재밌다. 그리고 사람들과 어떤 새로운 책을 읽고 함께 책을 읽고 얘기하는 그런 순간들이 너무 보람되고 즐겁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 참 설명하기 힘들지만 사실은 우리는 정말 말 그대로 재미있는 것만 하는 사람들인 것 같아. 그게 재미있는 게 각자 달라서 그렇지. 나 같은 경우에도 솔직히 책이 너무 재밌어서 읽고 있거든. 그리고 독서 모임도 너무 재밌어서 하고 있고, 축구도 너무 재밌어서 하고 있고. 근데 이제 누군가는 축구가 재미없겠지? 축구보다 노래 부르는 게 더, 오늘 모임 참가한 두 분이, 한 분은 밴드 활동하고 있고, 한 분은 옛날에 기타를 오래 치셨대. 나는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거든. 그래서 카페에 있는 기타로 막 연주를 하는데 너무 잘하는 거야. 너무 감동적이고. 그리고 그 사람이 그 기타를 오랫동안 끌어안고 연습했던 그런 것들이 뭔가 상상이 되면서 되게 대단해 보였어. 그런 것처럼 내가 축구를 좋아하듯이 저 사람은 기타를 좋아했겠구나, 음악을 좋아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든 것 같아. 그래서 나는 뭐 어떻게 하면 책 읽기를 재미없어 하는 사람들에게 책의 재미를 같이 느낄 수 있게 해줄까라기보다 어떻게 하면 이 모임에 온 사람들이 더 재미있게 책 얘기도 나누고 더 재미있고 보람되게 독서 모임을 할 수 있을까? 그걸 더 고민하기로 결심을 했고 또 어떤 얘기였냐면 이순신 장군이 상당히 마음이 지극정성이다 이런 마음이 나오거든. 정성은 다른 마음 품지 않고 정말 성실하게 어떤 마음을 가진다는 게 정성이래. 그래서 나라를 구하겠다는 그 정성이 지극해서 이순신 장군은 명랑해전, 노량해전에서 큰 승리를 거뒀다. 그만큼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준비도 많이 했고, 그래서 이순신 장군은 그 유명한 유비무환 미리 갖춰져 있으면 근심 걱정이 없다. 항상 병사들을 생각하고, 항상 전쟁에 대비하고, 항상 왜군의 그 약점을 파악하려고 공부하고, 그 지형지물을 공부하고, 뭐 쫄병이든 뭐 아니면은 뭐 어디 노비든 상관하지 않고 전쟁에 도움되는 모든 얘기. 그러니까 그 사람은 왜군을 우리나라로부터 내쫓기 위한 어떤 마음 자체가 지극정성이었다라는 얘기지. 그래서 우리는 그런 얘기를 나눴어. 우리가 각자 가지고 있는 정성스러운 마음 뭐가 있을까? 그래서 뭐 각자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어. 뭐 어떤 거에 열정을 느끼세요? 어떤 거에 정말 지극정성 마음을 품으세요? 어, 다른 사람들 얘기는 잘 기억이 안 나네. 근데 나는 어떤 얘기를 했냐면
나는 일단은 책을 읽는 게 너무 좋아. 새로운 걸 이해하는 그 과정이 너무 즐겁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설명해 주는 것도 너무 좋아하고. 그래서 나는 정말 작가가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겠더라고. 사실 다른 건 할 수가 없어. 다른 건 이제 할 수 없을 것 같고, 뭐 운동은 꾸준히 할 거지만 뭐 운동에 큰 꿈이 있다 뭐 이 정도는 아닌 것 같고, 오히려 나는 책을 많이 읽어서 앞으로도 더 많은 것들을 이해하면서 뭔가 내가 좋아하는 그 이해하는 과정, 그것들을 계속 꾸준히 즐기면서 그냥 평생을 살고 싶다는 생각. 암튼 오늘의 명언을 소개해주지. 오늘 명언도 상당히 좋았어. Never let small minds convince you that your dreams are too big. Never let small minds convince you that your dreams are too big. 작은 마음이 너의 꿈은 너무 크다 라고 너를 막 나무라는 걸 그대로 두지 마라, 뭐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가끔 사람들은 내 꿈은 너무 큰 것 같아, 욕심을 낮춰야 될 것 같아. 갑자기 그 말을 하니까 취직할 데 없다니까 눈높이를 낮춰라라고 한 우리 국가 정부 얘기가 생각나네. 어른들의 얘기인가? 아무튼 누군가 눈높이를 낮추면 취직할 데 많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요즘 젊은이들 비난한 누군가가 생각나는데, 누가 그런 말 했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이 위대한 꿈을 낮추라고 한 거잖아. 그걸 그대로 두지 말해. 솔직히 나는 위대한 꿈을 꾸고 있어. 나는 정말 많은 것들을 공부해서 정말 능력이 탁월한, 많은 것들을 이해하는 정말 능력이 탁월한 사람이 되고 싶었어. 이순신 장군도 뭐 인품도 좋지만 그 사람이 지금까지 역사의 이름을 길이 남길 수 있었던 이유는 한 번도 왜군한테 지지 않았기 때문이야. 대장부 군대의 장군으로서는 그게 능력인 거잖아. 능력이 대단했다는 거야. 능력이 없으면 누군가한테 감동을 줄 수가 없어. 나도 능력 있는 사람이 어릴 때부터 되고 싶었어. 근데 어떤 거에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되고 싶냐 곰곰이 생각했는데, 나는 축구도 진짜 좋아하지만 지금 이 나이에 아무리 축구를 열심히 해도 내가 뭐 EPL을 갈 수 있겠어? K리그도 K3 리그도 못 갈걸? 왜냐하면 한계라는 게 있으니까. 솔직히 이거는 몰라, 내가 꿈을 작게 잡은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별을 딸 순 없잖아. 그런 것처럼 나도 이제 33살인데 아무튼 축구는 접어두고 내가 꾸준히 공부한다면 나는 유명한 작가가 될 가능성은 충분하고, 그 꿈을 꾸면 너무 설레기도 해. 어릴 적 꿈은 축구 선수였지만 이제는 정말 멋진 작가가 되고 싶다. 정말 쉬운 글을 써서 사람들에게 재미있고 의미 있는 그런 글을 쓰고 싶다. 그래서 앞으로도 시, 소설, 그다음에 철학, 역사, 동화 가리지 않고 좋은 책이면 꾸준히 읽어 나갈 거야. 그리고 아무리 부끄러워도 꾸준히 써 나갈 거야. 노력하겠어. 그 누군가가 내 꿈이 너무 크다고 나를 나무란다. 절대 가만두지 않겠어.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미래의 태우, 너 지금 나를 우습게 보는 건 아니니? 만약에 지금보다 이걸 보고 있는 미래의 그때 꿈이 더 작아져 있다면 각오해라. 정신 차려라. 지금보다 꿈이 더 커져 있어야 돼. 알겠지?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 간다. 굿나잇. 나도 자야 되겠어. 머리가 좀 잘 어울리나?